자, 이번 시간부터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전까지는 이제 이산확률 분포, 연속확률 분포에 관해서 조금 확률론에 가까운 통계 쪽을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순수한 통계 쪽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은 내용에 비해 출제되는 게 굉장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고등과정에서 많이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꽤나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 제한된 지식 그대로 영혼 없이 받아들여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가능한 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자, 그러면 통계적 문제라고 했던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귀납적 추론이에요. 자, 귀납적 추론이라고 하면 추론을 미루어 알다다 그 다음에 귀납적은 이제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일반적 사실로 확장하는 이러한 행위를 갖다가 귀납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 주어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어떤 지식을 말할 때 우리는 귀납적 추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바로 통계적 문제에 맞닿아 있다는 건데, 자,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통계적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요. 추정과 검정인 건데, 자, 검정은 고등과정에서 다루어지지는 않고, 자, 추정을 하는 건데, 우리가 몇 가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화된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자, 이러한 추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점 추정, 자, 그 다음에 구간 추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점 추정, 구간 추정이 각각 출제 요소가 되어서 그 상황에 맞게, 얘는 이제 점 추정으로 추정을 해야 되는가, 구간 추정으로 추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부터 해야만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추정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대상이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단어인데 모수의 추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수란 개념이 조금 생소할 건데, 이 모수는 표현하자면 이런 느낌이야. 신은 알고 나는 모른다. 자, 신은 뭐 절대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한민국 남성의 키의 평균 같은 것들 있잖아요. 신은 알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신은 안다는 건 뭐 이를테면 20대 남성의 키, 20대 남자 키,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의 키를 갖다가 신은 알고 있으니까 걔네들 평균을 내어가지고 이를테면 174.4cm라고 알고는 있으나 내가 모를 뿐이죠. 왜냐하면 내가 20대 남자들의 키를 다 재어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신의 생각을 추정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뭐 1000명 정도 혹은 뭐 2000명 정도 이렇게 실제로 키를 재어보고 뭔가 느끼는 평균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자, 이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모수를 갖다가 예측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갖다가 추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74.4cm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숫자로서 점추정이 되는 거고, 뭐 이럴 땐 175cm, 172.5cm에서 175.5cm 사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구간으로 제시해서 예측을 하는 것은 이제 구간 추정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수는 수학이니까 전체 평균, 분산 정도 우리가 배운 것을 통해서 추론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추정한다라고 하고, 그 추정하는 방식에 따라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다는 거고, 결국 이런 통계적 문제는 귀납적 추론인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한다. 자, 이러한 방식의 단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수학적으로 잘 이론을 만들어 가는지 정도 확인하고, 내용에 비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풀릴 거라는 걸 생각하며 개념 학습에 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학습 1, 모집단과 표본이에요.
아까 그 추정하는 행위가 모수를 알고자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모수는 신은 알고 나는 모른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신이 알고 있는 전체 대상을 갖다가 우리는 이름하여 모집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집단의 크기 자체는 이제 라젠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이 라젠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시간과 비용 문제로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갖다가 다 가름할 수 없으니까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부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표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스몰 n이라고 많이 쓰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수조사라고 한다면 이 전수조사는 통계조사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를 조사한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아까 말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전체를 다 조사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간과 돈이 드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상적인 용어로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조사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 그러니까 각 개인이 세금 내는 것을 가지고 뭐 한두 명이 이 정도 낸다고 전체에다가 이 정도의 세금을 징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세무조사 정도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자, 여기에 대조되는 이야기가 바로 표본조사인데, 자, 일부분만 택해서 이제 조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옆에 밑에 그림을 보시면 모집단은 굉장히 이제 많은데 표본은 굉장히 작죠. 그죠? 그래서 이 표본은 전체 모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수준의 어떤 일부를 뜻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모집단은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그 다음에 표본은 뽑은 일부 표본이라고 하고, 이 개수를 갖다가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라지 n과 스몰 n을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표본이 있으면 전체 중에 일부를 갖다가 잘 추출을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추출해서 뽑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선거조사를 할 때 대한민국에서 뭐 경상도와 전라도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근데 뭐 5천 명을 유권자 예상에서 뽑아서 우리가 이제 뭐 특정 후보의 어떤 지지율 같은 거 아니면 투표율을 갖다가 잴 때는 굉장히 이제 공정하게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연령대별로 10대, 20대, 30대 해서 50대까지 1000명씩 할당되고, 경상도와 전라도도 500명씩 뽑아야지만 우리가 나름 이제 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대만 뭐 한 2000명 뽑고 50대를 안 뽑고 이러면 조금 균형이 없을 수 있고, 또 특정 지역에서 또 여러 명을 뽑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출하는 방법만 연구하는 수학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이 추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다루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불리는 임의 추출과 뭔가 이제 임의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복원이냐 비복원이냐라는 걸 이제 교과서 용어니까 이거는 좀 이상적인 그런 추출 방법만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 임의 추출은 모집단의 각 대상에서 추출될 확률이 동일하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모집단 안에 모집단 크기는 굉장히 크다고는 했지만 이제 설명상 이렇게 5개가 있다라고 하면 A를 뽑을 확률이 지금 5분의 1, B도 5분의 1, C도 5분의 1, D도 5분의 1, E도 5분의 1처럼 추출된 확률이 동일하도록 한다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뭐 특정한 연령대라든지 특정한 지역대를
몰아서 추출하는 것은 이미 추출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다가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은 확률을 할 때도 여러분들 언급이 되기는 했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이전 내용으로 돌아가서 모집단은 굉장히 크다고 했어요. 뭐 100만, 뭐 10만, 뭐 이렇게 심지어는 무한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표본은 굉장히 작다고 했죠. 그래서 100만 명의 생각을 예를 들어 5천 명을 뽑아가지고 한 번 뽑고 나서 얘를 갖다가 100만 명의 생각이 이렇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할 수 있어요. 근거 빈약. 그래서 100만 명을 전수조사하는 것보다 100만 명 전수조사하는 것보다는 5,000명씩 100번 정도 하는 게 훨씬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100만 명의 생각을 5천 명을 통해서 할 때는 한 번에서는 되지 않는다. 여러 번 해야지만 다 동일한 확률로 뽑히면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전체가 이쯤 되겠지라고 하는 게 일련의 과정이라고 봤을 때는 한 번 이렇게 추출을 하고 또 다시 추출된 사람을 놓고 다시 뽑는 것을 말 그대로 복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살펴보자면 한 번 추출된 자료를 되돌려 놓고 다음 자료를 추출한다. 이게 이제 복원 추출인 거고요. 비복원은 되돌려 놓지 않고 다음 자료를 추출한다는 건데 전부 다 이제 이미 추출된 표본에서 복원을 하느냐 또 비복원을 하느냐 이 추출하는 어떤 방식과 그 다음에 횟수랑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추출을 갖다가 용어를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문제는 인미 표본 내에서 모든 어떤 요소들이 동등한 확률로 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복원 추출한다는 표현은 한 번 뽑힌 게 또 두 번째 추출할 때 또 뽑힐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대부분 다루고 이러한 상황을 넘어서는 것은 아마 거의 언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